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간 실시되는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전세종 충남에서 51만 9천여 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등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청 1층 전시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오전부터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손주를 돌보기 위해 대전에 와 있던 70대 양수연 씨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잠시 짬을 냈습니다. 손주 보러 와가지고 대전에 투표로 왔습니다. 잘 살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휴식 시간을 이용해 안전모를 쓴 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현장이 가깝기 때문에 현장에다가 일하다가 아무래도 투표 날을 혹시나 잊어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선 만 18살 고3 학생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이 좀 더 많아지면서 학생들에 대한 여러 입시 제도 같은 게 좀 더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317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뜨거운 투표 열기 속에 첫날 투표율은 대전이 14.7%, 세종 17%, 충남 15.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투표율을 크게 웃돈 가운데 내일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역대 총선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 대전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두고 간 것으로 보고 해당 용지를 개표장에서 무효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신고자가 충분히 2장에 투표할 수도 있었던 만큼 투표용지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총선을 닷새 앞두고 실시된 사전투표 첫날, 여야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고 국민의힘과 제3지대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전 은행선화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한 이 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무지라고 강조하며 젊은 과학도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대단한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전 중구 은흥정의로 이동해 민주당 대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뒤 충남 공주, 보령, 천안 등을 돌며 정권 심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총괄선대위원장도 오전 일찍 투표소에 나와 사전 투표를 마친 뒤 소중한 한 표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유권자들의 투표가 깨끗한 나라와 상식에 맞는 정치를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깨끗한 사회로 만드는데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여기에 주권자들이 무엇보다 깨끗한 나라, 또 상식에 맞는 정치를 이룩하는데 유권자로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등 제3지대 후보들도 거대 양당 심판을 위한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꼭 투표하셔서 대한민국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모두 사전투표를 마친 가운데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용해인 상임선대위원장도 대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를 놓고 여권은 지지층 결집, 야권은 정권 심판 열기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탄핵 한 대학 기숙사에 투표는 국민의 힘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이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학생들에 따르면 전날 기숙사 측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을 운행하니 신청하라는 내용과 함께 투표는 국민의힘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습니다. 국민의와 힘 사이가 떨어져 있지만 대학생활 플랫폼 자유 게시판에서 일부 학생들이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구라고 비판했으며 일부는 말 그대로 투표는 국민의 파워라는 뜻이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기숙사 측은 게시물을 제거하고 차량 운행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충남대 의대를 찾았습니다. 이 장관의 방문 수식에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든 충남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들과 전공의, 교수 수십여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김정겸 총장과 의과대학장, 병원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했으며 대학별 교육 여건 현황과 개선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발전 공약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 공약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교사들이 총선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본권 보장하라! 대전 지역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원단체들은 총선을 앞두고 교육 공약을 선정해 후보별 답변을 받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단에 따라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교사는 5만여 명. 하지만 교사들은 정당 가입은 물론 SNS 게시글 좋아요도 누를 수 없습니다. 정치 후원금을 낼 수도 없고 선거 공약에 대한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어 정치와 연관된 모든 시민권을 박탈당했다고 교원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치적 입장을 표출하겠다.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 인권의 측면에서 되게 그 기본권이 박탈당한 상황이거든요. 교원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으로 학교 현장에서 갖가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거권과 비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지만 정작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는 겁니다. 교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총선에서 교육공약도 완전히 실종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각 당에서 의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역 공약에 밀려서 사실은 교육공약들이 많이 배제되었고 총선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 속에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달하는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오늘 낮 12시 3분쯤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7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동승자와 SUV 차량 탑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도로보수공사로 일부 차선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SUV 차량이 서행했는데 뒤따라오던 1톤 화물차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신생아를 학대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1심 선고 결과에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48살 A씨와 남편 46살 B씨는 지난 2020년 여성 4명에게서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뒤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신생아를 물건처럼 매매하고 학대했다며 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 요청했으며 앞서 A씨도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거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해달라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출동 중인 소방차를 막아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지 6년째인데요. 하지만 민원인과 갈등 우려 등으로 실제 현장에선 집행하기 어려워 소방대원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는 10분 만에도 도착했지만
불법 주정 차량들에 가로막혀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도착 후 7분가량 지난 뒤 현장에 진입한 소방대원들이 1시간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40대 가장이 숨지고 두 자녀가 크게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길터주기 훈련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좁은 골목 곳곳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진입이 가로막히는 건 일상. 구도심 특유의 좁은 도로와 잦은 회전교차로도 1분 1초가 급한 대원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아직도 일부 장소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대형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정입니다. 소방차 진입을 막는 차량의 강제 처분도 가능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처분하기 전 차주에게 이동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 관련 민원이나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어 집행을 망설이는 겁니다. 지난 2018년 소방차의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을 들어올리거나 부수는 등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6년 동안 실제로 집행된 건 4건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관 개개인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방 조직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법률적인 지원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소방당국은 제도의 보완점을 마련하는 한편 골든타임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유성구가 최근 문을 닫은 대전 유성호텔에서 기증받은 소나무를 유성온천 공원 입구에 옮겨 심고 나무 앞에 109년간 유성온천을 지켜온 유성호텔을 기억한다는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1915년 영업을 시작한 유성호텔은 1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왔지만 온천 관광특구 쇠락으로 투숙객이 급감하면서 신축 관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